공개된 비밀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성선님께 아메이는 공개된 비밀이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저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비밀인데 어떻게 공개가 됐지? 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구나. 그런 게 정말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제가 아메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거 너무 좋은 일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유너스의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았어요. 제가 보통 사업 설명을 하면은 저희 이야기 거의 안 하고 아메이의 비전과 같이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아메이사도 정말 잘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사진을 좀 많이 담아보 왔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회사입니다. 아까 저도 되게 좋은 학교를 나와서 여기에 첫 직장으로 입사를 했어요. 여기를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 제가 사원증을 갖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원증 막 목에 걸고 엄청 막 거리를 활보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한 2년, 3년이 지나니까 그게 약간 목줄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노예 계약을 의미하는 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주변에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 너무 없었고 그리고 저는 돈과 시간이 둘 다 많고 싶었어요. 그런데 삼성이라는 좋은 회사를 다니면 복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 아이들이 정말 너무 어렸는데 베이비시터한테 250만 원씩 주면서 시터한테 남의 손에 맡기면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삶이 과연 이게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에 항상 세 마리 아이들이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물론 남편도 옆에 사진 찍어주면서 같이 있지만 이 소중한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변수예요. 제가 이 세 아이들을 제 계획에 없었는데 첫째도 변수, 둘째도 변수, 셋째도 변수였습니다. 정말 저는 아이들을 안 좋아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새 아이를 허락하시면서 너 한번 겪어봐라. 고난을 겪어봐라. 그래야 너가 성장한다. 이런 마음으로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꿈은 정말 회사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출사도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저는 연기하는 것도 좋아해요. 연극부였어요, 대학교 때. 그리고 저는 악기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밴드부였고요. 그리고 저는 또 디자인하는 것도 좋아해요. 저는 제가 도시공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귀엽다고 누가 주셨는데 저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인데요. 막 이게 디자인하는 일, 되게 설계, 도시 설계하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거들의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좀 뭔가 내 인생이 맞나? 좀 약간 처량하다, 비참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just need to stand there and go apply for it today. I'll give you $50. Yeah, I'll do it. Very good. Great job. Thank you. I'd like to offer you a full-time position here. Instead of $50, I'll pay you 200. Yes, absolutely. I love this. Very good. That's buddy. You just wanted to come by and see if you want to stay in the house. Well, that's what he's saying. So I gotta stay in. What do you mean? I'm working. You wanna see? Is anyone watching you? Maybe I'm right now. How come? Middle of eyelashes, such a perfect place to start. Loyal, reliable, your recipe. Come with me. I'm raising the salary by 30%. You know? Really? She's very city. She did a great career. You're right. It's incredible. Today's day. $2,000. Thanks. But I'd like to retire now if I could. It's been a pleasure working with you.
이 영상이 너무 슬프죠. 이분은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포기하고 돈을 찾아서 직장 생활을 했을 뿐인데 결국은 내가 늙어보니 정말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찾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글도 봤어요.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아직 평생 젊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늙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늙어요. 그리고 다 죽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라. 이런 말씀을 이어령 교수가 하셨는데 저런 생각들이 제 머리에 너무 많을 때 뭐가 없을까? 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할 때쯤에 아내를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왜 열심히 사냐고 물어보면 다 이유가 똑같아요. 열심히 사는 도구와 방법은 다른데 목적은 다 이거예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삶, 넉넉한 자유시간,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저 네 가지를 갖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저런 것들과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는 왜인지 저도 그랬습니다. 돈을 버느라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돈으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래요. 근데 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연봉이 5천, 6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내 소중한 아이들 볼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돈과 시간 둘 다 잘 버는 일은 없을까? 그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흑수저와 금수저의 차이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흑수저는 삽을 가지고 100번, 1000번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 흑수저고 금수저는 저런 포크레인을 가지고 한 번 파서 삽질 1000번 할 거를 한 번에 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았고 그리고 포크레인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저런 시스템,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고 저 포크레인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삽질하는 사람과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경로는 완전 다르구나. 생각이 완전히 다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저는 삽질하는 사람이었지만 제 친구 중에 대학교 때 제가 신촌의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는 진짜 부자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심하훈님 자제분도 거기랑 제가 살짝 들은 것 같긴 한데 정말 제 친구 한 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던 1학년, 대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예쁘고 얼굴도 조그맣고 너무 날씬하고 영어도 외국어도 4개국어를 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성품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았는데 그 친구는 도대체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알고 봤더니 부동산 재벌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또 반포에 사는 원베일이라는 되게 큰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 제 교회 집사님이 있으신데 그분을 봤더니 그분은 굉장히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리고 청담에 제 파트너가 청담에서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만나는 모든 고객들이 다 청담의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연예인도 많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오너의 자제분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언니 내가 그분들한테 지금 모아놓은 자산과 돈이 많으시니까 이제 평생 펑펑 돈 쓰고 놀아도 되지 않냐 너무 행복하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부자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공통적으로 모아둔 돈을 깎아먹으면서 사는 건 나도 싫다. 나는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뭔가 수익 그런 게 난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축된 돈이 많다 하더라도 꾸준히 매달 들어오는 수익만큼 좋은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진짜 생각이 다르구나. 일반적인 사람들과 금수저는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너무너무 이런 일을 찾고 싶으니까 책을 많이 봤어요. 혹시 이런 책에 돈과 시간을 둘 다 보는 법이 혹시 나오지 않았을까? 나오는 듯 했지만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구가 없어서. 제가 직장생활이라는 도구로 이런 것들의 내용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직장은 너무 좋지만 결국은 내 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놀라고 누군지 모르시겠지만 퀴즈 스폰서님이라고 홍진희 김종수 스폰서님의 딸이에요. 저 옆에 저고요.
두 아이가 친구여서 한 달 생일이 한 달 차여가지고 옆집에 사는 언니라서 제가 친해졌어요. 희주 언니랑. 그래서 100일 잔치에 갔어요. 이 홍진 스폰서님 손주 수모 100일 잔치에 제가 갔는데 이 사진을 찍어준 분이 홍진 스폰서님이세요. 제가 이 사진을 찍힐 때 스폰서님이 너무 예뻐서 일반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희주 언니한테 언니 어머님 무슨 일 하셔? 혹시 속으로 단역 배우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TV에서는 못 봤는데 배우 같으시고 너무 예쁘셔서 너무 빛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해물었어요. 언니 엄마 무슨 일 하셔? 나 알고 싶어. 계속 그랬는데 희주 스폰서님이 뭐라고 했냐면 서초동이 조그만 슈퍼 하셔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궁금한 그 슈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지도를 펼쳐보면서 여기 롯데 여긴가? 아니면 이마트 에브리데이인가? 엄청 제가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후로 더 이상 희주 언니가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 이름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희주 언니 집에 아이 봐주시는 이모님이신데 승우와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안겨있는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저기 뒤에 이스프링 아메 정수기도 있고 핀냄비도 있고 뭐 세정제 통도 있어요. 근데 뭐 청정기도 있었어요. 정말 모든 제품이 다 아메이 제품이었지만 저는 아메이를 몰랐으니까 저런 걸 아무리 봐도 아메이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내 집에 초대했을 때 이거 아메이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센스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도 저는 아메이가 뭔지도 모르고 뭐 사업인지도 모르고 기회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약 2년이 흘렀어요. 2년 뒤에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컸어요. 저희 딸 그리고 스폰서님 손자. 근데 저렇게 컸을 시절에 저희 옆집에 아메이를 하는 다른 그룹의 언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메이 하자고 제품 써보자고. 근데 제가 그게 기분이 조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비싼 제품을 저한테 제안을 하면서 화장품 33만 원짜리를 쓰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3만 원짜리 화장품도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그게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희주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한 거죠. 언니 우리 집에 아메이하는 언니가 왔다 갔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이랬더니 희주 언니가 아메이라고? 이러는 거죠. 아메이 언니 아메이 알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희주 선생님이 알지 내가 지금 너 집으로 갈게 우리 얘기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온 거예요. 와서 이때 홍진희 스폰서님이라는 분이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모르면 간첩인 그런 분이구나. 제가 그걸 그때 알았고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서서히 알아보게 되었고 저한테 처음 왔던 분이 아니라 우리 희주 스폰서님을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처음 갔던 홈미팅은 오경아 리더님 댁에 갔었어요. 오경아 뻔버스 더블다이아몬드 리더님 댁이었는데 희주 스폰서님이 이제 그때는 아직 사업의 초기였기 때문에 홈미팅이 없어서 저를 어디를 데리고 가지 하다가 윤정아 우리 저기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탐방을 간 거예요. 갔는데 막 너무 막 시장통 같고 아줌마들이 막 시끄럽게 막 얘기하고 막 밥도 막 다 같이 먹고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당황스러운 환경이어서 조금 별로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픈 미팅도 초대해서 갔는데 이런 자리에 왔는데 사실 누군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기보다는 정보가 너무 좋았는데 저런 말을 들은 거예요. 아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내 남편이 무능한 게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 유능하지만 시대가 바뀌어서 남편이 할 일이 없어지고 있고 이제는 아내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는 걸 제가 배웠고 그때부터 제가 아내로서 후반전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미래 준비라고 김종수 리더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미래 준비를 하지 않으면 힘든 미래를 예약한 것과 같다. 그리고 세월은 보장이 없다고 하잖아요. 시계는 보장이 나도.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가슴에 새겼고요. 우리가 이런 말을 부모님한테 듣지 않지만 친구한테 듣지 않지만 우리 책을 통해서 배웠어요 이미. 아기돼지 삼형제 보면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거, 변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 그 교훈 얻으셨죠. 개미와 배짱이를 한번 보시면 추운 겨울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동화로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삶에 적용을 하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노동은 언젠가 끝이 있고 나는 늙을 거고 내 머리도 언젠가 늙어질 거고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올 거니까 나는 노동과 무관한 수입을 마련해야겠다는 결단을 제가 하게 됐는데 어떻게를 저는 아메이를 붙잡았던 거죠. 캐시플로우 사다 보면 이거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부동산 투자가가 자신의 책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이런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E와 S는 직장인 자영업 전문직이에요. B와 I는 사업가 투자가예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저 B 영역이라는 걸 제가 이런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아메이를 볼 때는 아메이는 파는 일이고 영업하는 일이고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저는 여기 S일 줄 알았어요. 근데 S가 아니라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는 걸 제가 새롭게 배우면서 뭔가 되게 신기하다, 호기심이 엄청 많이 생기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E와 S를 사는 사람들은 다 B로 가고 싶어해요. 가고 싶지만 방법이 없고 그 길을 몰라서 못 가는 거지. 저는 아메이를 들은 즉시 이게 B로 가는 길이라면 난 무조건 가야겠다. 무조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타임즈에 2016년에 나온 말이 142세까지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산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저렇게 오래 살 건데 우리는 진짜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자산 수익이고 자산 수익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자영업을 하다 보면 내 몸을 움직여서 뭐 음식을 만들고 뭘 팔고 하잖아요. 그거는 절대 사업이 아닌 거죠. 진짜 사업은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여행가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게 진짜 사업이고 그게 자산이라는 것을 알았고 아메이가 그런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생 아메이 제품을 우리가 쓰죠. 그런데 평생 누군가 소득을 가져가죠. 대기업은 저 소득이 평생 소득이 대기업 오너예요. 하지만 아메이는 우리 자신이 또 평생 소득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쓴 내 매출의 일부가 나한테 소득으로 들어오고 내가 팀을 확장하면 그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소득이 같이 커지는 이런 지속적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아메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제가 하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 저는 파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못 팔아요. 제가 되게 잘 팔게 생기진 않았죠. 저 진짜 못 팔아요. 저는 정말 이거 사봐 이런 말도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파는 일이 아니라 잘 쓰는 일이라는 걸 제가 배우고 나서 이건 자신 있다 한 거죠. 내가 먼저 잘 쓰면 내가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동적인 얘기가 나와요. 이거 나 써봤는데 너무 좋아라는 말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그냥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진정한 광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우선이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먼저 잘 쓸어 가자. 그럼 우선 우리 희주 스폰서님이랑 마트에 가자 한 거죠. 제가 마트에 갔어요. 마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뭐 일반적인 뭐 대형마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급져서 제가 사진도 많이 찍었었고 마트에서 파는 것들을 봤더니 제품들이 다 너무 훌륭한 거죠. 검색 포털에 검색을 했더니 다 연관 검색으로 뜨는데 아메이나 딱 쳤더니 연관이 뜨는데 그 연관된 단어의 제품 하나하나마다 다 명품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어떤 제품도 대충 만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수증을 처음에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마트네? 제가 영수증 때문에 이게 진짜 마트구나라는 걸 알았고 캐시백을 받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처음부터 6% 했거든요. 6% 캐시백 되게 꽤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 돈이지? 하면서 이걸 더 많이 알려야겠다. 이거 계속 지속하면 매달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면 너무 좋겠는데 당연히 알려야겠다 해서 제가 진짜 친구, 가족 다 붙잡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메이 제품은요 정말 우리 모두의 건강, 지구를 지키는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이 유통 방식이 입소문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이 좋지 않으면 입소문이 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한 소문이 퍼지겠죠. 그래서 아메이는 무조건 정말 필사적으로 제품을 좋게 만듭니다. 제 친구들한테 아메이 제품 써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쓸 게 없다고 하길래 제가 영상까지 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제가 쓰는 모든 제품을 촬영을 했더니 2시간 분량이 나왔는데 줄여서 했는데
저것도 부족하더라고요. 정말 쓸 제품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우리 불편한 지실이란 영화 보셨어요? 저는 도시공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였어요. 도시를 설계할 때 이런 환경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걸 보시면 너무 좋은 게 여기에 PFOA라는 합성 물질, 뭐 아스팔트나 그리고 뭐 타이어 만드는 그런 것들, 뭐 방수 소재 만드는 그런 것들로 프라이팬을 만들고 화장품을 만들고 이게 우리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최악의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예요. 이런 거 보면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게 믿고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저런 환경오염돼서 비닐봉지와 함께 평생 살아야 하는 저런 새들도 정말 많고요. 뭐 몸에 곳곳에 막 캔이나 뭐 플라스틱 껴있는 동물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물고기가 장애 물고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사진이에요. 최근 사진. 정말 한강이든 뭐 태평양이든 어디든 다 지금 오염이 된 상태고 우리나라에도 이거 정말 최근 뉴스인데요. 마약이나 의약품 검출이 이렇게 곳곳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이런 약품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으로 들어오면 그 미세 혈관까지 다 가서 여자는 모유로 배출이 되고요, 남자는 정자로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불임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태어난 안다 하더라도 장애를 가졌을 확률도 높고 환경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시절이 된 거죠. 편의점에 이렇게 쌓아두고 먹는 여러 가지 이런 컵라면 뭐 이런 뭐 안 좋은 것들 정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의점 좋아하잖아요. 가면 정말 편의점 파는 모든 100%의 음식이 없어요. 다 인공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 진짜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 하루 종일 먹고 사는 학생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쓰레기들이 얼마나 또 환경 오염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 대기 오염, 토양 오염, 마약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우리 인류를 불쌍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먹이사슬이 정말 나빠지면서 그게 악순환이 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막 있을 때쯤에 제가 아메이가 더더욱 멋있어진 거죠. 아메이는 그냥 여러분들이 봐도 그냥 예쁜 너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고 그냥 자연 그대로의 그런 제품들을 취급하는 회사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양제, 뭐 먹는 거, 바르는 거, 쓰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자연에서 오는 베이스를 바탕으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전 세계에 세 군데가 있는데 거대합니다. 정말 거대해서 그 한 바퀴를 도는데 하루 정도 걸릴 정도로 넓고요. 거기에 무당벌레, 매, 양, 지렁이 이런 동물, 곤충들을 농부로 쓰고 있고 천연 원료를 바탕으로 만든 수많은 명품 생필품을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편의점표가 아니라 아메이표를 쓰고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메를 잘하고 싶은데 나는 소문을 잘 못 내는데 나는 이렇게 막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기사를 읽고 제가 용기가 났어요. 이 기사가 뉴트리라이트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전달하게 됐는지 그 얘기인데 어떤 할머니가 솔직히 할머니는 막 젊고 예쁘고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더블엑스 비타민을 먹고 몸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변에 자신 있게 적극적으로 전달을 했더니 그게 또 팔리고 전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샘mel모그 박사님이라고 뉴트리라이트 창시자의 아드님이신데 저분이 우리가 비타민을 먹고 내 몸이 좋아지지 않으면 누가 우리 비타민 사겠냐, 내 몸이 실험용 쥐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정말 제품을 잘 만든다, 우리의 몸과 얼굴이 곧 제품이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아메이 제품을 사용해서 내가 더 예뻐지고 젊어지고 변화가 되면 그게 진짜 저절로 광고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제품을 썼던 거죠. 그리고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걸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을 했습니다. 아메이는 제가 말했더니 다 이런 말들을 하세요. 아메이 좋다고 한번 해보자, 써보자, 같이 가보자 말을 하면 비싸, 끝물이야, 아쉬운 소리 못해, 뭐 지금도 괜찮아, 나 안 하고 싶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아메이가 어떤 일이었냐. 아메이의 특징은요, 일단 수입의 출처가 애용자 네트워크예요. 제품을 비싸게 팔아서
우리에게 남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품은 그 정가 그대로인데 애용자를 만드는 우리가 그 과정을 광고 유통을 하잖아요. 그 광고 유통을 기금을 묵혀뒀다가 그 기금의 일부를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좋고 아메이도 좋은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자체가 자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쌓이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끝나는 일회성 일이 아니라 누구를 후원하고 소비자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언젠간 다 쌓여서 나에게 자산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소비자층이 저는 전 국민 모두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뭐 화장품만 판다면, 뭐 애들 용품만 판다면 그건 소비자 타겟층이 너무 좁겠죠. 그리고 경기 불황이나 호황에 무관해요. 아메이는 불황일 때도 호황일 때도 다 잘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고급 지식이나 자격증, 육체 노동 필요 없고요. 가입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 수익을 위해서 누가 가져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한대 확장이 되고 세금이 없이 상속이 되고 물가 연동 상승이 되고 무엇보다 제품이 그냥 컴팩트해요. 그 제품이 좋은데 사업 안 하더라도 써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내를 누가 뭐라고 하든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전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 차를 빼야 된다고 해서 아우디 3544 아우디 3544 26마 3544 차 없으세요? 네, 있으시구나. 잠깐 시험하는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메이를 굉장히 극찬하시는 거죠. 필립 코틀러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 거장. 저분들은 지금은 아메이가 답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빌 게이츠, 리처드 브랜슨,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은 아메이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사에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라. 그들의 삶을 담게 된다. 그리고 돈보다 배움을 쫓아라. 이런 말들을 보니까 완전 아메이인 거예요. 우리 아메이 비즈니스는 이런 커뮤니티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 아메이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진희, 김종수 스폰서님이신데 저 두 분을 봤더니 한 가지 일을 30년 동안 해오셨는데 그것 자체가 이미 입증이 끝났다. 뭘 더 알아봐. 이미 2년, 3년, 5년만 지나도 일반 자영업은 다 업종을 변경하고 점포가 빠지거나 아니 일을 일 실패돼가지고 실패돼서 빚잔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아미 비즈니스를 어떤 사람이 30년 이상을 했고 또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이미 그냥 내가 검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집중하고 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 6% 그때쯤에 드림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내가 아미를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보고 붙여보고 사진을 이렇게 모아보는 건데 저는 사진첩을 하나 사서 우선 맨 첫 장에 이런 글을 쓰고 이제 뒤에 사진들을 넣었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이제 미션에서 나는 25개 이상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제가 3%때 썼어요.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저희 교수님께서 학교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께서 저한테 문정아 너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응원한다. 하지만 사람들을 정말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25개의 가정 이상을 먹여 살리는 그런 대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그 말이 너무 가슴에 꼭 박혀서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늘 찾고만 있었는데 아메가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내 이하로 25명 이상의 가정이 먹여 살리려면 그래도 그냥 한 PPT 정도? 파운더스 플래티넘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이하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몇 명 있나 이렇게 세봤는데 25명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아직 다이아몬드지만 뎁스가 되게 큽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만나는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보다 훌륭한 파트너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적은 대로 꿈을 이루었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 전 국민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깨질 때까지 나는 한다 이게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그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메이를 안 했더라면 저는 절대 유튜브 할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인스타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메이를 시작하고 누가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떠밀어서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드림은 매일매일 꽃을 사는 사람이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모토를 제가 정했었어요. 김윤정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열성 팬이 된다.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30대 억만장자가 된다. 조금 오그라들죠. 너무 오그라들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나에 대한 어떤 한 문장의 꿈을 적어주시면 그대로 가는 방향성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민망하고 오그라들어도 이런 걸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 억만장자까지는 아니지만 백만장자 가까이는 됐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성팬이 됐나? 열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신 분이 많아서 제가 저런 꿈도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이 1번, 2번의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유치원에 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때 셋째 생기기 전이었어요. 이때 정말 야매 열심히 할 때였는데 똑같은 교복을 입은 이유는 같은 유치원에 가는 건데 저 유치원이 집에서 차로 30분이 걸려요. 제 집 주변에 유치원 어린이집 되게 많지만 굳이 저기를 보낸 이유는 저기가 제가 후원하고 싶은 원장님과 파트너가 보내는 곳이었거든요. 원장님이 계시고 파트너가 저기 다니고 그래서 굳이 거기로 갔고 거기가 9시까지 애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멀리 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지방원을 갔을 때 베이비시터가 저 아이들을 픽업을 해오는 일정이었는데 그 시터님이 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8시 반쯤에 시터님한테 연락해서 애들 잘 있어요? 했더니 나 까먹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밤 9시까지 선생님이랑 있다가 겨우겨우 막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집에 왔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좀 눈물도 흘리고 더 많은 보상을 줘야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슬펐던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아이들은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또 보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업할 때 여기는 강남에 있는 아메이 마트인데요. 저기 끝에 데모하고 있는 제가 있고 제 옆에 김용우 리더님이 계시고 여기 서울의 리더님이에요. 이렇게 저희도 다 초창기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큰 팀들이 되셨죠.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조그맸던 저희 파트너 집에서 정말 저런 조그만 상 펼쳐놓고 홈미팅 했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저희 가족 모임인데 제가 한 2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사업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정말 노트북 켜놓고 근데 그 중에 제가 그날 뉴트리라이트를 엄청 강조하면서 약을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의사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제 갓 결혼한 어떤 사촌 오빠의 와이프였는데 의사여가지고 막 의사들 비난하고 제가 막 약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를 약간 안 좋게 보셔가지고 그때 정말 실수였던 생각이 드는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변수가 왔죠. 제가 셋째를 갖게 된 변수였는데 제가 셋째를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파트너를 후원하러 이제 소비자 집에 갔는데 그 소비자 집에서 제가 갑자기 좀 울렁거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 멀미를 하나 했는데 너무 이상한 울렁거림이어가지고 약국에 급하게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2줄이 나온 거 보고 그때 제가 이제 기절을 할 뻔했어요. 정말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진짜 성령님이 오셨다 진짜. 그리고 정말 제가 이때 제가 에메랄드를 도전하고 있을 때였는데 애가 생기니까 정말 막 멘붕이 오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제가 입덧이 진짜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하와이 여행도 포기하고 그리고 뭐 핀 도전도 조금 내려놔 했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 아이가 너무 미웠어요. 이 셋째가 진짜 사실 저는 별로 축복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키우면 키울수록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막달까지 저 배 나온 상태로 막달까지 홈미팅하고 애기 낳기 전날까지 홈미팅하고 이랬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고 너무 즐거웠어요 오히려. 그리고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조리원에 가서도 아메이 제품으로 전 제품으로 다 청정기까지 가져가서 조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저희 막내는 그냥 거의 키워줬어요. 저희 막내는 제가 거의 안아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 막내를 데리고 OSR을 갔었는데 저 때가 저한테 되게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런 사진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기 낳은 지 50일도 안 됐을 때여가지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예쁘지 않은 때였어요. 꾸밀 줄도 모르고. 근데 저는 저런 초라한 모습으로 갔던 이유가 제 파트너 서원의 기도는 저때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안 갈 수도 없었고 막 조리는 해야 되지만 가긴 가야 되고 너무 축하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서 이제 뭐 대기실에서 서은혜 리더님 만나고 했지만 저때 제가 집에 오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 예쁜 사람과 너무 초라한 제가 비교가 되더라고요. 제 파트너지만. 그래서 아, 나도 이 와이가 크면서 더 열심히 더 잘해서 서은혜 리더님처럼 용진 선생님처럼 진짜 멋진 리더가 돼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었고요. 아기를 안고 홈리팅 정말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마감도 아기 안고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모든 간식이 다 아메이 제품. 저기 뭐 타사고 하나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아메이 제품으로 간식을 줬었고요. 그리고 아메이 박스, 아메이 음료수 이런 걸로 놀고 아메이 박스 까는 거는 저희 아이들 담당. 아이들이 저 박스가 오면 다 까서 갖다 넣어놓고 그리고 이런 뭐 장난감 통 그냥 이런 걸로 제가 뭐 특별히 사주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안전하니까 너무 몸에 좋으니까 썼었고 그리고 저희 막내는 치약도 무조건 글리스터가 첫치약 어린 치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돈 되는 생필품으로 아이들도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아메하는 집 앞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크는 이유가 돈만 상속해 주는 게 아니라 저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과 환경을 상속받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음식과 건전한 생활 방식을 제가 이제 말로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하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자기 몸을 챙기는 걸 알더라고요. 영양제도 스스로 챙겨 먹고 여기는 뭐 파트너 리더님, 형제 리더님들의 자녀들이랑 같이 삿포로에서 놀았던 사진인데 그냥 아이들 사진 보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제가 늘 했던 거는 이런 미팅에 매일 갔던 겁니다. 제가 지금의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늘 했던 거는 미팅 사수 정말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팅이 공짜지만 여러분들 돈 내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공짜라고 그게 싸구려인 건 아니거든요. 정말 이 안에 고급 정보가 굉장히 많고 강의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이 뒤에서 준비하시는 리더님들의 정성과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고 이런 스피커가 한 명 한 명 한 장 PPT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집중을 해서 진짜 글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듣자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마트 이용은 정말 적극적으로 했죠. 나는 이제 다른 마트는 아예 가지 않는다. 장을 보러 가든 애들 데리고 가든 어디든 아메마트를 간다. 그리고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내가 사장이니까. 사장인데 자기 마트 제품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삼성 오너는 삼성 제품을 쓸 거고 LG 오너는 LG 제품을 쓸 겁니다. 나도 내가 오너니까 내 제품만 쓰자. 이 마음을 제가 가지면서 내 머리에 아메이가 꽉 차게 됐어요. 하루 종일 아메이 생각만 하니까 그냥 누가 나를 툭 치면 아메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친구를 만나도 아메이, 누굴 만나도 아메이, 계속 아메이 얘기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너 미쳤다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미쳤다는 게 칭찬이라는 걸 알겠어요. 어쨌든 하나 결정을 했고 결과를 내려면 한 번은 미쳐야 하거든요. 근데 미치지 않고 뭔가 성장할 수,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큰 미팅이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어요. 얼마 전에 되게 멋지게 인천의 그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이런 미팅에 저는 또 빠지지 않았죠. 이런 미팅에 가서 느꼈던 거는 유효상종은 과학이구나.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우리가 모이고 이런 자리에 자꾸 가면서 내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제가 봤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 어쩌면 자선이 아니라 자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선은 그 사람이 그냥 하루 이틀 먹고 사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자극은 그 사람 스스로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곳에서 내가 스스로 자극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진 스폰서님께서 가난의 대를 완벽하게 끊은 사람은 아메이밖에 없다고 그동안 30-40년 동안 수많은 직업을 봐오셨는데 진짜 없더라. 내가 별의별 직업을 다 봤잖아요. 근데 진짜 아메이밖에 없어요 라고 말한 거를 저는 가슴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한눈 팔지 마세요. 어차피 다른 거 해봤자 잠깐 잘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아메이로 돌아올 거다. 시간 낭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메이 제품을요 정말 삶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애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감사하지 않은 제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메이 제품 다 실험이 있잖아요. 그런 실험도 항상 챙겨다니면서 보여주는 걸 연습을 했고 1:1 미팅도 많이 하고
사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도 싫어하신다고 홈스테이션이 그러셨는데 이 얘기를 제가 자꾸 기억을 하면서 혹시 내가 오늘 쉬고 싶다, 이번 주말에 조금 쉴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 스폰서님도 SP 가실 때 너무너무 집 밖에 나가기가 싫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으로 집 밖에 나가셨대요. 아무도 안 보지만 나도 그 마음으로 꾸준히 한결같이 멈춤없이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방에 손수건이 있어요. 근데 손수건이 가끔 바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손수건을 드리고 올 때가 있거든요. 만난 소비자님께. 왜냐하면 소비자를 처음 만나서 아니면 두 번째 정도 만나면 좀 마음을 이제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이제 어떤 속내를 알게 되고 성장 환경이나 뭐 마음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분도 울어요. 그러면서 손수건을 쓸 일이 생기고 제가 눈물 닦으시라고 드리면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고 그걸 또 기념으로 저는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문자들이 저 되게 많이 와요. 이거 최근에 왔던 문자인데 말이 술술 열리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문자를 받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내가 아미라는 기회를 주러 만났지만 이분의 마음을 내가 얻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나거든요. 근데 정말 온 마음으로 경청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되어서 들어보면은 저런 문자를 또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의 언담을 녹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어 있으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싶어도 그분의 마음이 얼어 있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데 녹여져 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들이는 거를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득실을 따지지 않고 계속 줘라. 받은 것만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에 123쪽에 저런 말이 있어요. 사업을 시작할 때 후하게 나누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이 말을 저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절대 놓치지 말고 저거 다 나한테 새기자, 적용하자. 저런 거 적용해야 진짜 저게 변하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런 변화도 없겠다는 생각으로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군가한테 뭘 주고 사주고 퍼주고 이러는 게 좀 익숙해졌고 그리고 대가 지불이나 손해를 봐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 손해라는 게 처음엔 저는 물질의 손해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내 감정의 손해, 내 정신의 손해, 그리고 내 시간의 손해까지 보는 게 진짜 완벽한 손해더라고요. 그런 손해를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내 팀이 되고 한 번 내 팀이 되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영성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각도에서 보는지에 따라 내 모습이 다르죠. 나도 어떤 날은 예뻐 보이고 어떤 날은 못나 보이고 그리고 누가 보는 나 그리고 내가 보는 나 다 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객관적으로 나를 비춰보기 위해서 저는 뭐 말씀 묵상을 하든 스폰서님의 얘기를 정말 허투루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희 스폰서님은 지나가는 말로도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가볍게 말씀하시지만 저 진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걸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은 뭐냐? 저는 정말 별거 없어요. 마트만 바꾸면 푼돈이 자산될 수 있어. 제가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우리 소비자나 그리고 뭐 사업을 할까 말까 막 결정 못하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푼돈 같지만 지금 뭐 몇천 원, 몇만 원 같지만 그게 공이 하나 붙고 두 개 붙고 세 개 붙고 네 개 붙고 그런 일이 아메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다 현실 점검이 되어 있고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메이만한 일이 진짜 없다라고 진짜 침을 튀기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또 한 번의 변수가 왔어요. 제가 2023년에 정말 진짜 책을 써도 모자랄 만큼 엄청 큰 변수가 왔어요. 출산은 그래도 기쁜 일인데 이건 정말 안 좋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때 정말 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막 이러면서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 때 나 진짜 다이아몬드 가는 거 왜 이렇게 어렵지? 이 변수가 온 건 사실 아메이 때문은 아니에요. 아메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변수예요. 그런데 변수가 오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과연 다이아몬드 될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
선택의 기로에 섰죠. 변수가 왔을 때 긍정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을 선택하는 사람은 항상 나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지원군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부정을 선택하는 사람은 나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결국은 나락으로 가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저는 미너스가 있었잖아요. 우리 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긍정을 선택을 했고 저희 막내가 또 커서 이제 글씨도 쓰고 고 파수서, 고 다이아몬드 엄마 고맙습니다. 영원히 사랑해요. 이런 편지를 되게 많이 줬어요. 제가 슬퍼하니까 괜히 엄마 힘내라고 막 이런 거 주고 저희 큰애들은 지금 6학년 5학년인데 그 큰애들이 막내랑 같이 야 우리 돈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5만원, 3만원, 뭐 만원, 뭐 몇백원 막 이런 온갖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하얀 봉투에 담아서 저한테 편지랑 같이 엄마 힘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애들도 금융치료라는 걸 아는 거죠. 제가 사실 그래봐야 뭐 10만 원 가지고 뭐 저한테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고사리 손으로 모은 그런 용돈이 저한테 너무나 감동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또 저한테 편지를 예전에 쓴 적이 있는데 제가 힘드니까 막 파트너들이 준 편지, 동생이 준 편지 이런 거 막 읽어보면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함께 FC를 핸드레이징한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순종으로 열매 맺는 자매 되자. 하늘나라 엄마 함께 보러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매인 동생하고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근데 이런 편지를 또 보면은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텐데 천국에서 내가 더 극복하고 일어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또 변수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아메이로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은 아메이밖에 희망이 없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 상황이 되니까 아메이밖에 진짜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최선을 다한다는 건 이전에 안 해본 것까지 해보는 무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무리하자. 내가 지금 육신이 정신이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이 테스트라고 생각해. 이 테스트를 잘 견디면 나한테 베스트가 올지도 몰라 라는 그런 마지막 한 가닥의 그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계속 꾸준히 했었던 거죠. 뭘 꾸준히 했냐? 저는 그냥 루틴을 지켜보자. 힘들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을 일단 하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홈미팅을 정말 썩은 표정으로라도 했어요. 제가 진짜 너무 힘들면은 웃음이 잘 안 나와요. 겪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억지로 막 웃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온몸에 먹어도 먹히지도 않고. 근데 그랬던 저였지만 상한 마음이어도 어쨌든 움직이자. 그런 마음으로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냥 최대한 많이 음원을 들었어요. 더 미친 듯이 듣고 더 미친 듯이 적자. 그냥 어딘가에 빠져버려서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점점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다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저와 함께 해주는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힘내세요 막 이런 말들을 해주시니까 제가 책임감 때문에 그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그분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진짜 바로 서야겠다. 나 성장 다시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도요 아직 아기 소비자 파트너분들 아니 리더님들도 계시겠지만 나에게 한 사람의 소비자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스폰서예요. 내가 스폰서라는 마음으로 사업에 도전하실 때 더 진정한 책임감으로 추진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꾸준한 무엇이 그게 내 인생이 된대요. 여러분들은 다 무언가에 꾸준하실 거예요. 뭐 커피 마시는 거에 꾸준하신 분도 있고 야식 드시는 거에 꾸준하신 분도 있고 한데 뭐 좋은 거는 뭐 운동하는 거, 뭐 미팅장에 있는 거, 음원 듣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꾸준한 것들이 내 인생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 무엇 있죠. 매일같이 쓰고 바르고 먹고 말하고 듣고 읽고 선포하고 매일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걸 알면서 저는 루틴의 힘을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큰 변수가 와도 그 변수는 루틴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루틴이 강력하면 루틴대로 하다가 변수를 밀쳐내는 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여러분 루틴을 무너뜨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일단 자유로운 패션부터 너무 놀랐고 의심과 시기는 구경꾼들의 몫이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하면 쉬운 삶이 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한 후에도 루틴을 지킨다는 게 저는 제일 공감이 됐어요. 은퇴했다고 늘어져서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루틴
그래서야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이분도 아시는 거죠. 그런데 저도 힘들었을 때 루틴을 지켰더니 저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지금의 모습을 또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데 대가를 치르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소중해요. 이 대가집은 충분히 너무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메이가 쉬워지면 성공하는데 아메이가 쉬워지려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메이를 말하는 게 습관이 되고 누군가한테 데모하는 게 습관이 되고 미팅장에 오는 게 습관이 되고 초대하는 게 습관이 되고 이 말이 툭툭툭 나올 정도로 너무나 습관이 되면 그때 아메이가 되게 쉬워져요. 결국은 습관을 만드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하다가 결국은 다이아몬드라는 핀 성취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의 백수예요. 저는 진짜 다이아몬드 네트워크라고 보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제 이하로 또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신 분들 함께 사진을 찍었었고 그리고 이런 멋진 사진 제가 아메이 여행을 안 갔더라면 멋진 그 훌륭한 작가님께 이런 사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무료로 이런 사진도 찍어주시는데 푸꾸옥 여행 갔을 때 그리고 삿포로 갔을 때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됐을 때 파트너들이 정말 예쁜 현수막도 만들어주시고 그냥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꽃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꽃을 너무 지겹도록 사고 있어요. 지겹도록 사고 받고 정말 꽃이 끊임이 없는 집에 진짜 꽃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꽃을 줘도 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잘 먹고 예뻐지고 젊어지고 꽃도 사고 그런 일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아까 이대우리가 이거 보여주셨는데 다이렉트 셀링 뉴스에서 아메이는 항상 1등이에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아메이가 애용자층이 되게 많고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크냐. 아메이 여행을 가면 불꽃놀이를 거의 해요. 매번. 할 때마다 몇 억짜리 불꽃놀이를 해요. 제가 제일 멋지다고 느꼈던 거는 두바이 여행 갔을 때 사막에서 했던 불꽃놀이인데 정말 진짜 사진, 영상으로 담을 수 없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진짜 한번 꼭 실제로 보셔야 돼요. 엄청나고요. 그리고 두바이 여행 갔을 때 리처드 브랜슨을 제가 직접 봤어요. 제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이분이 기업가인데 정말 엄청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을 내가 실제로 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메이가 진짜 큰 기업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었고 그리고 두바이 여행 때 영리더들만 모아놓고 저기 파란색 옷 입은 케이티 페리라는 가수를 초대해서 이런 사진을 찍는 시간도 있었어요. 케이티 페리 아세요? 케이티 페리가 정말 그 마이클 잭슨, 뭐 BTS 이 수준의 그런 팝 가수예요. 정말 명곡이 많은데 저거는 2억 명, 팔로워 2억 명밖에 안 되지만 유튜브는 팔로워가 더 많거든요. 정말 노래도 좋고 저는 이런 분을 제가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메이니까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요 여행을 가면 비행기를 통째로 빌리는 거 아시죠? 헤드커버가 다 저렇게 아메이예요. 아메이. 기장님이 아메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 기장의 인사를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뭐든지 통째로 빌려요. 호텔도 통째로 빌리고 배도 통째로 빌리고 그냥 다 통째로 빌리는 게 아메이예요. 정말 스케일이 크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아메이 전용 수속 카운터가 있고요. 우리 여행 갈 때 또 여기는 두바이에서 제일 큰 컨퍼런스 홀도 빌렸어서 통째로 이런 비행기 탔을 때 이런 것도 다 그냥 아메이 물통 저는 그냥 이런 것까지도 다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아직 다이아몬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막 다 동네방에 소문내고 싶어요. 아메이 이렇게 크고 좋은 회사라고. 가면 용돈도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여행 가면. 그래서 돈이 항상 남아오는 그런 여행을 다녀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다 아메이하는 분들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잘 통해요. 그냥 한 번 보자마자 바로 친해져요. 그냥 정말 무슨 뭐 지네끼리 핀 얘기도 하고 뭐 여행지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친해지고요.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저분은 김미라 리더님의 손녀이세요. 그래서 상속자들끼리 어릴 때부터 함께 크는 환경이 너무 좋고요. 이번에 갔던 지중해 크루즈 여행 너무 좋았죠. 저와 우리 홍진이, 김종식 스폰서님, 희주 스폰서님 정말 저는 이게
가보고 남겨야 할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분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멋진 추억을 또 이렇게 남기고 왔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가 아미가 잘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여행지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시간이 없지만 정말 이런 모든 여행들이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과 감동이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이런 것들을 과연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진짜 아메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너무 빠른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메이는 저런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저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검은색 봉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왠지 쓰레기 봉지 같고 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사실 파헤쳐 보면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우리는 저런 기회라는 선물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메를 얘기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수가수리 되는 일은 세상에 많지만 가난의 대를 완전히 끊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은 아메밖에 없다고 스폰서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점점 더 피부에 와닿게 되는 그런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